네, 세 번째 Q&A. 변이 바이러스로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부터 좀 살펴보면요. 어제 하루 808명, 물론 주말이라는 그 효과가 있었겠지만 상당히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 강한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게 좀 효과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줍니다. 지금 31,850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보통 주중에는 55,000건 정도가 달했으니까 예. 사실 당연히 이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줄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1,000명 정도 앞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정체 상태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감소세로 들어갈 정도로 방역이 정책이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와중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22일에 영국 런던 거주 가족이 입국했는데 이 가족에게서 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 먼저 이 소식들을 짚어보기 전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보고됐고요. 예. 수십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람 호흡기 내에 들어와서 사람 체내에 들러붙는 스파이크라는 그 부분이 일부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훨씬 사람 몸에 잘 들러붙는다. 네. 즉 감염력이 높아지겠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감염력이 통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70% 정도 감염이 더 전파가 잘 된다. 예. 따라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1.1에서 1.5 정도 증가될 정도로 감염 전파는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보고에 의하면 치사율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이 감염력 증가된 것과 맞물려서 이 소아청소년에도 감염이 증가되는 것이 조금 더 기존의 바이러스는 다른 특징인 것 같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보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사실 한 중순쯤부터 좀 우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그래서 지난 23일에 이 영국과의 항공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첫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환자를 봤더니 그 하루 전에 22일 날 입국을 미리 했어요. 방역에 조금 허점을 드러낸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충분히 들여다보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요. 네. 그냥 새로운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이 새로 나타났다고 간주하고 예. 그리고 들여다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안 네. 들어오게 하면 괜찮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월, 2월 달에 그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처럼 입국 통제와 입국 제한과 금지 이 부분이 똑같은 상황에 반복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영국에서 입국해서 들어오는 지금 영국발이지만 이미 서유럽 전체로 퍼졌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해외 유입의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70% 감염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다고 보는 방역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완전히 전면적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 전체에 대한 이 입국 통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지점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국에서 들어온 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PCR 검사를 제출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걸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영국 직항편에만 이 운항 정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직항이 넘어서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왔다 안 왔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국내 상황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어제 정오 기준으로
28명 확인이 됐다는데 이 구치소 감염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집단 거주시설, 요양시설, 교정시설에 대해서 감염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은 바깥에서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겠죠. 네. 그 감염 경로가요. 아니면 신입 그 수감자들이겠죠. 예. 여기만 잘 체크했어도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체크 부분이 그리고 사전적인 예방 조치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고요. 예, 예. 거기가 뚫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치소는 아시다시피 2층서부터 거기 전층이 다 통해져 있고 예. 한 공간이고 또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 매우 그 외 다양한 우리가 사전 검사, 전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좀 방치되다시피 그리고 또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도 선제적인 조치도 거의 한 달 넘게 있다가 시행이 되면서 이 대응도 굉장히 늦었던 그런 어떤 전형적인 좀 사례라고 보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좀 시급한 대책이라고 지금 정부가 마련한 게 청송교도소에 이 확진자들을 격리 수용하겠다 뭐 이건 것 같은데 되면 좀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우선 거기 구치소 내에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고, 왜냐면 독방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방 예. 시설이 좀 많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 측면은 사망률을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예. 경미한 환자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위중한 환자 위주로 여기에서 있으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을 막는 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아침의 장면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 청송교도소로 이 확진자들이 이송하는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교정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 내의 감염 또한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병상 대기 중에 숨진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사망자 수를 키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 동의하고요. 이에 대해서 의료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려와 경고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코호트 격리는 말 그대로 외부와 차단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그런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요양병원에서의 코호트 강제 격리는 네. 오히려 발병한 확진자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코호트 격리 병원의 전제 조건은 중환자 시설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곳의 코호트 격리는 결국 해당 의료계를 봉쇄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들을 방치하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의료 붕괴가 지금 닥쳤다라고 의료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가 지금 폭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망자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달 들어서만 지금 사망자가 200여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네네. 갑자기 또 폭증을 한 이유도 있을까요?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의료 체계가 지금 역량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11월 달 대비해서 사망자 수 62명에서 12월 달이 293명으로 거의 6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네.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망률도 11월 달에 사망률이 0.80%였는데요. 네. 12월 들어서 1.24% 60% 증가했고요. 예, 예. 아시다시피 확진자 수 증가하고 난 다음에 사망 숫자는 시차가 또 발생해서 2주에서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취약 지역인 곳이 이 요양병원인데 네, 네. 이 요양병원에 대한 이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자고 기존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개별적인 병원이나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료 위기라는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 심각하게 알려드리고 예. 이 의료계와 정부, 전 사회가 모여서 같이 이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좀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외 소식 최재욱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